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지 오늘로 딱 일주일째입니다. 여기저기 인사도 좀 많이 다니시면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11대 후반기 의회 의장에 선출됐는데 소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의장을 맡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이 전체적으로 깨졌다고 봅니다. 이런 시기에 의장을 맡아서 도정과 잘 협의해 나갈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사실 전반기 때도 사실 의장에 좀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뭐 아쉽게 좀 분류를 삼키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번 후반기 의장 선출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지켰었던 최다선 연장자 우선 추천 관례가 좀 어쨌든 복원이 됐습니다. 예. 어쨌든 이 과정에서 겉은 이렇게 매끄럽게 표장됐지만 뭐 안에서는 좀 실례했다라고 좀 보는데 뭐 후유증 같은 건 좀 없나요? 후유증은 없고요. 그 의원 개개인이 연장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큰 어려움 없이 이 문제가 잘 진행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이란 게 국회의원이든 뭐 도의원이든 의원이란 게 시험 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분을 평할 때 뭘로 평하느냐? 다선으로 평하거든요. 그래서 다선 의원이 필요하고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원내가 구성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전반기에는 또 그렇지 못한 면이 있었지만 후반기에는 또 우리 초선 의원이 24~25명이 되는데 그분들도 이거 다선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에게 기회가 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원내에서도 좀 그렇고 그 여야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원이 좀 구성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의회 출입을 좀 많이 했는데 다른 때보다는 좀 비교적 양호하게 이렇게 원 구성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일단 전체적인 어쨌든 이게 11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저는 그나마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역차별을 받았거든요. 민주당이. 역차별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 민주당의 그 상임위원장 하실 분들이 참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 또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나마 흔쾌히 또 협조해 주셔서 무난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미통당도 나름대로 또 논리가 있었지만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 이해를 했고 쌓는 모습은 도민들에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그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 의장에 선출되고 나서 당선 인사말을 했는데요.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어쨌든 후반기 의정과 관련해서 좀 어쨌든 이렇게 좀 맥을 관통할 수 있는 단어일 것 같은데 후반기 의정 슬로건 이런 것도 좀 정해졌나요? 슬로건이 바로 그겁니다. 그 도민과 함께하는 그 따뜻한 의정.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이 의회를 볼 때, 의정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을까? 좀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찾아다니는 의정 또 따뜻한 의정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의장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도민을 만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우리 도민들이 뜻에 따라 좀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 의장님께서 당선 인사 짧은 기간이지만 저번 회기 때 당선 인사말을 한번 하셨고 그다음에 폐회사를 했어요. 어쨌든 도민 사회를 위해서 공식적인 언어를 표방하신 건데 그 속에서 두 가지의 특기를 구상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첫째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생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겠다라고 했었고
마지막 날 회의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같은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가는 별개 특위를 얘기한 거예요? 그 별개라고 봐야 되죠. 왜냐면 코로나 특위 하나만 갖고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예, 경제, 민생까지 전부 안으로야 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몇몇 위원들이, 특위위원들이 을 갖고는 좀 곤란하다. 이거를 코로나 특위하고 민생경제 특위하고 나눠서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결과를 갖고 도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또 어떤 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지금 상임위원회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상임위원회에 해당 안 되는 거라든가 거기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갖고 철저히 다루어서 우리 도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좀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도민들이 지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고 이게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암흑세계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야 되느냐는 뜻에서 지금 도민을 위해서 최소한 2개 상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임위 활동도 해야 되고 되게 이게 특위가 좀 여러 개지 않습니까? 특위 활동을 한두 개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전반기 때 의정을 한번 좀 되돌아보면 의장의 리더십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를 했어요. 뭐 상대당,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야당, 우리 미래통합과양에 강경하는 고사하고 강경하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좀 당내 의원들과의 의사소통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들 좀 있었는데요. 좀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11대 의회 후반기 여야를 뛰어넘어서 의원들과의 소통을 활발하기 위해서 혹시 뭐 당적을 안 갖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그 국회가 정말로 일도 안 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정쟁이나 일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방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적인 그 의회로서 우리가 의장이 당적을 가졌건 안 가졌건 잘못하면 제주도에서는 잘못하면 야당이고 여당이고 할 것 없이 욕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당적을 버리는 거는 문제가 있고 제가 최대한으로 야당의 이견 또 여당의 이견 또 우리 개개인 의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협조하는 그런 의장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그 의장이란 게 말이죠. 평의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명칭만 의장이고 그 리더십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도자일 뿐이지 그 이외의 지도에 쉽게 얘기해서 사회 보는 정도 그 리더십 그런 것 뿐이지 특별하게 어떤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장은 할 일이 뭐냐 했을 때 의원을 보좌해 주는 겁니다. 의원들이 자기 능력껏 능력 이상으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사무처에도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초선 의원이 20명이 넘는데 교육 같은 거 너무 없다. 지금까지 안 했다. 그리고 이 토론회 같은 거, 연찬회 같은 거, 의원으로서 그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어도 철저한 그 교육부터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도 이번에 추경에 좀 많이 반영돼서 우리 의원들이 교육하고 받고 싶으면 예산 때문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 의장은 바로 그런 게 하는 게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적이 없이 어쨌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배 이상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예, 예. 예. 그래요. 다음은 우리 집행부의 관계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뭐 지금 현행 우리 제주도와 의회는 기관 대립형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힘의 논리로 보면 뭐 99대 2 완전히 그렇죠.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도 좀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적절하게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는 의회 역량을 높여야 되는데 아까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의 개개인의 역량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하셨긴 했지만 뭐 밖에서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인구가 좀 늘어난 만큼 의원 정수를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의회의 인사권, 조직 구성권 이거에 대한 독립성을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제안들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리 의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2006년도에 그 특별자치도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 탄생한 이후에 15, 16년이 다 됐는데 변한 게 없어요. 그 이회하고 집행부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항상 뭐 평소에도 건의하고 있는 게 뭐 통합형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별자치도 만들 때 이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는 그런 기관 통합형 지방자치단체를 해야 된다고 봐서 우리가 그 지방자치법 개정하는데도 힘쓰려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의원이 뭐 국장도 하고 실장도 하고 이런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돼야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 놓으니까 정말로 99대 1 정도도 안 돼요. 고작 할 수 있는 게 예산 심의권 정도. 또 그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또 그렇게 해서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판을 상당히 좀 크게 그리는 것 같은데 기대해 볼게요. 네. 그 어쨌든 우리 2년 전이죠. 2년 전 우리 지방선거 결과 성적표를 보면 제주도의 경우에 무소속 도지사 그리고 민주당 의회 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협치 가능성, 협치 필요성도 좀 많이 제기가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전임 김태석 의장께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운영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합의를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러면서 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도 좀 경직됐던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좀 있나요? 그 상설정책협의회가 조례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의제를 사전에 선정하게 됐더라고요. 합의해서. 저는 이것부터가 문제라고 봅니다. 도민을 위한 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이라면 의제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의제를 갖고도 어떤 의제를 책상 위에 놔서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협의회가 생겼고 그렇게 해서 수시로 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거부한다라든가 도에서 거부한다라든가 하면 도민한테 욕먹죠. 이거는 당연히.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정책협의회는 저는 꼭 필요한 그 기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조례 내용에 있는 의제 선정이라는 요게 실은 상설적으로 늘상 정책 협의할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의제를 갖고 하려고 의회는 의회 의제를 갖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거든지 책상 위에 올려놓고 협의하자는 겁니다. 그거와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것도 같은데 지금에서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폐회사 때 공명조 얘기를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와 또 같이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둘 다 욕먹습니다. 혼자만 욕먹는 게 아니고 도민들 또 불안해요. 그러면 공명조 같은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런 속에서 이해와 집행부가 나간다면 도민들이 걱정할 게 없죠. 지금 얼마나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 걱정하는 것도 하나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운명 공동체 한 축인 우리 집행부의 수장 예. 원희룡 지사님 예. 재선 당시 우리 도민만 바라보겠다, 도정이와 전념하겠다 이렇게 도민 앞에 좀 약속을 했는데요. 최근의 행보를 보면 중앙 바라기, 뭐 대권 행보 뭐 이런 말들이 좀 너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봐야 하나요? 제가 네. 원지한테 훈수를 두라면 네. 이런 훈수를 두고 싶어요. 도민단한테 솔직하게 내 대권 나가야 되겠습니다. 는 거는 말씀해야죠. 그렇게 하면 어느 도민이 반대겠습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 한김면 동네에서 도의원 나오려니까 모여놓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저 이번 도의원 나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사선을 한 거 아닙니까? 혹시 지지자들만 모아가지고 아니죠. 그러면 우리 원희룡 지사를 지지 않는 분들도 우리 제주도에서 대통령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거든요.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민들한테 솔직하게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대권은 도전합니다. 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하면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또 도지사로서의 도리고 우리 원희룡 지사 도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처음 와서 도지사 하겠다니까 뭐 야당 상대당에서는 정말로 후보자를 못 구해서 할 정도였지 않냐고요. 그 정도 열렬히 환영을 받았고 또 전국 수석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전부 도민이 정말로 환영했잖아요. 그런 걸 원지사도 도민한테 신세 진 게 있어요. 그렇게 도민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 기대가 크구나. 또 개천에서 용을 하는데 반대할 도민들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원지사님만 도민들한테 솔직하게 대권 행보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크게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까지 뭐 예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7월 1일 날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네. 마침 그날 또 우리 원지사께서는 휴가에 또 돌입을 합니다. 후반기 도정이 좀 시작되는 첫날인데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뭐 후반기 도정 운영 방향 내지 뭐 인사도 좀 앞둔 시기고 해서 이러저러한 궁금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기자들도 뭐 물어볼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8일까지 이렇게 휴가를 떠났는데 혹시 휴가 떠난 의장님 원지사께서는 의장님한테 뭐 축하 전화라 뭐 아니면 이런 건 좀 있었나요? 축하 전화는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계획했던 그 휴가이기 때문에 가서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하는 말은 전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휴가 가는 걸 가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잘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갔다 오면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대권 행보에 대해서도 지사님한테 확실하게 도민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시장 직선제와 네.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였습니까? 도민이 직접 선출할 수 없는 구조인데 이번 김태엽 서귀포시장 임명 과정을 보면 많은 도민들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도의회도 부적격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끝내는 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연 도민주권, 이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이런 헌법의 가치가 좀 무시되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7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포함되긴 했습니다만은 한번 이게 실패한 사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 소속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제주도 의회로서 의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보관이 좀 있다라고 하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조금 전에 특위 두 개를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든 후에 하반기쯤에 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 임명 직접 시민이 선출하는 거는 특별대치가 되면서 없어졌는데 그 없어짐으로 인해서 시민 불편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제왕적 도지사만 만들었지 시민에 대한 또 시민의 권리에 대한 거는 묻혀버렸거든요. 지금 도의원들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원 해결이거든요. 제왕적 도지사 하나만 갖고 제주도 내 도민의 민원을 전부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시장한테도 얘기했고 군수한테도 얘기했고 이렇게 되는데 기초의회도 있었지. 예.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불편한 거는 도민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속히 직선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거는 2년 동안에 열심히 해서 다음 2022년 지방선거 때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여기에는 원진웅 지사도 반대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또 도지사가 반대면 만들기 힘들어요. 그런데 도지사도 이 문제를 갖고 협력한다면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제도가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만 보면 도지사는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반대하지는 않지만 강도가 있잖아요.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도 강도가 있기 때문에 강도가 좀 세져야지. 제도 개선에 올려놓기만 하면 뭡니까?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 덧붙여서 그러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주시장의 경우는 적격 의견을 냈지만 서귀포시장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도지사는 그러한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라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도 개선까지 좀 추진할 의향은 없나요? 그렇죠. 그건 해야 됩니다. 한때는 대통령도 국민으로부터 정말로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부적격한 장관 후보라든가 이 사람들을 임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욕 많이 먹었는데, 우리 원희룡 지사도 이번에 도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을 겁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런 거는, 제도 개선을 떠나서, 앞으로는 이제 이회에서는 무용론이 나올 정도거든요. 또 도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쉬운 점은 우리 또 제주도에 인재풀이 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좀 고리열상이라고 봐서 이 문제도 심도 있게 좀 얘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우리 제주. 예전에 제주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갈등이 많은 섬은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좀 많습니다. 큰 것만 보면 이제 해군기지 문제에서부터 제2공항 문제로 넘어오면서 갈등의 골이 극도로 좀 심해졌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도민 대표기관으로서 갈등 해결사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보아지는데 우리 사회통합과 갈등 해결 문제에 대한 보관이나 해법 갖고 계시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갈등은 지금까지 갈등은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면 말이죠. 사회가 그 다양하지 않을 때는 노사 갈등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갈등, 제가 노동작업을 쭉 했는데 갈등하면 제가 앞장서서 그 선봉해서 이거를 해결하라 해서 그 노사 갈등이라든가 또 도청에 그 갈등을 겪었는데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자체가 불신에서부터 이루어지거든요. 도민들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원희룡 지사가 도민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해군 기지든 공항이든 사실은 이렇다. 이건 잘되고 이거는 나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갈등은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제 공항이든 성산포 공항이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잘못된 부분들을 도민이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해주면 갈등이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도민한테 충족시키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죠. 자기네가 공항하겠다 딱 찍어놔서 그걸 밀어붙이면 갈등이 나온다고요. 지금 초등학생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견이 다르면 안 듣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이 얼마나 다양해졌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 최고였어요. 선생 말은 거역할 수 못하는 하늘의 명령으로 따랐는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초등학생들도 자기 이견에 반하면 부모를 시키려고 들어요. 그런 세상인데 행정에서만 유독, 정치권에서만 유독 국민한테 들어라.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욕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견을 충분히, 들어주고, 또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면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 게 안 했기 때문에 갈등이 나는 거지, 앞으로는 제가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내가 첫 행보로 뭘 하려고 했느냐면 앞에 천막 친 단체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 시간이 안 맞았기 때문에 노동조합 그 간부들하고 첫 만남을 가졌는데 저분들을 왜 안 만났느냐고요. 나는 의장실에 쳐들어오면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고 그분들이 하소연 듣고 저도 그런 하소연에 쫓아다니던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바꿔줘야 된다고요. 예. 의장님이 상당 시간 앞으로 후반기 의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각오, 그리고 지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좀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만큼 우리 후반기 의장에 거는 기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도민사회에서도.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좀 하면서 이 인터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 도민 여러분들이 뒤에서 저를 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실 그 노동자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라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거고요. 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그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임 전함수 의장님을 모시고 후반기 의장 방향 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2년 전 촛불혁명이 이뤄낸 정권 교체를 토대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그 결과물로 민주당 의회가 탄생했는데요. 이 민주당 의회에 거는 적폐청산, 새로운 정치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실로 큽니다. 하지만
지난 2년 전반기 의정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는 듯합니다. 남은 2년 더욱더 분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후반기 의정은 도민의 삶까지 살뜰히 챙기는 따뜻한 의정, 민생 의정을 통해서 도민주권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